참고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우리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그 훈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시장을 조금 흔들리게 했다면 오늘 그 분위기를 파월 의장이 잠재워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오늘 강한 모멘텀을 받고 강세를 보여줬던 쪽은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주단이었습니다. 2차 전지 쪽 테슬라의 훈풍을 받았죠. 테슬라가 예상치를 상회한 2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장의 2차 전지들도 투심이 개선이 됐고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놀라운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금융주단도 오늘 밸류 모멘텀을 타고 강세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이 뛰어오르면서 지수는 상승도를 켜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큰 흐름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고민들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7월의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고민까지도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달려주실 박성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이 파월이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 내놓으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지수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9월 달에 계속 뭐 금리 인하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여전히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이야기를 할 때 네. 굉장히 조금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나 잘했지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을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 네, 고용에 대해서 이제 실업률이 급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용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실업률도 이제 4%대로 지금 지난번에 반올림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조금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우리 증시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지수는 올랐는데 그쵸.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에 문제는 환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 동향 보고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네. 금리 인하 가시성을 더 확고히 하게 되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사실은 7, 8월 달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여름에는 사실상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7월 증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항상 여름 시장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네. 11월부터 보통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선이 껴있는 미국 대선이 껴있는 그 해의 여름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를 필두로 반등이 나왔었던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또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떤 이제 경험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네. 선언적 종합 판단을 좀 잘 해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금리입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나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여름 증시는 저는 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통해서 강조해 주셨던 게 3, 4분기에는 반도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성적이 좀 잠잠한 모습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중요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대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고용 동향 보고서 또 대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발표도 좋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고용 동향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은 실업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계속 이제 표현을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고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용에 되게 조금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반도체 업종은 워낙에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엔비디아 필드로 굉장히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잠겨있는 유동성을 깨우는, 즉 금리 인하가 나와서 그 MMF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게 됐었을 때는 반도체 업종이 당연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조금 3분기 때 집중을 해보면 좋을 쪽이 저는 게임 업종도 조금 게임. 주목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형 게임사들에서 신작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작발로 인한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될 수 있고요. 실적이 실제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2분기 때 화장품 업종들이 보여주었었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살짝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 종목입니다. 코어 아시아. 지금 또 누적 상승률이 11.5% 두 자릿수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종목 살짝 좀 리뷰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릴 때는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선 HBM 관련해서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HBM에 대한 테스팅을 지금 엔비디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향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이슈가 최근에 하나가 떴어요. 근데 네.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에서 설명을 드리는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항상 매수를 한다. 그런 이제 관심주를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호 포착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납니다. 자,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시작일을 정확하게 좀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래량들이 바로 늘어나는 모습, 즉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 주가를 크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매집의 흐름, 거래량이 늘어나는 매집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네모박스권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에 제가 공략일 6월 18일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 네. 최근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뉴스가 뜨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컨셉이 뭐냐면 정보와 재료가 우리에게, 시장에게 제공이 되기 주어지지 전에 않았는데. 사전 선침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렸잖아요. 근데 종속회사의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회사 내부의 결정일이거든요. 그쵸.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가 사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즉,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을 한다면 어떤 이런 뉴스가 뜨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매번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잠시 후에도 기법을 제가 장황하게 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더 자세하게 PDF 파일로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보다 빠른 또 뉴스보다 빠른 스마트 머니 기법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포착이 된 이후에 매집 그리고 급등의 단계를 차례대로 밟는 우리 스마트 머니 기법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50분 동안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QR코드 네모 박스를 스캔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방송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코드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또 전략들까지 함께 짚어보시면서 공부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나서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LX 일렉트릭 22만 6천 원에 35%요. LS 일렉트릭 22만 네. 6천 원에 35%요. 네. 네, 네. 네. 아우, 지금 그게 좀 많이 떨어져서. 네, 비중도 많으시고 고점에 물려 네. 계십니다. 전문가님, 요즘 네. 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먼저 시청자님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종목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갈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조금 이게 짧은 단기로 다 들어갔는데 예. 지금 상황이 그 재룡전기랑 현대 일렉트릭은 잘 가는데 얘만 변압기 종류여서 같이 그 호재도 있어갖고 했더니 이렇게 물렸네요. 예, 우선 그 변압기 쪽에 대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방송을 네네. 통해서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일단 우선 네. 그 미국 전력망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체 수의 주기이기도 합니다. 덩달아 이제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꾸준히 잡혀왔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성장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더 중요한 네. 게 전기차 시장도 최근에 이제 9%대까지 성장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네. 전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채굴 단가라는 게 올라갑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네. 채굴에 네. 대한 그런 비중이 많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의 네. 어떤 1년 채굴량, 그 블록에 대한 1년 채굴량의 그런 어떤 네. 전기료도 아르헨티나의 국가의 1년 전기 소모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네. 많이 성장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네. 더해서 네. 이제 AI 칩에 대한 어떤 성장이나 이제 수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네. 필요한 이제 전력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구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10년, 15년 동안에 네. 네.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하면서까지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구축이 이후에 드러나가고는 이제 전력 수요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네. 이 변압기나 이런 전력망 쪽은요 굉장히 확장 사업이 10년 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망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61선과 이제 121선을 좀 잘 봐야 된다. 61선과 121선에 수렴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여기서 매크로적인 변수, 예를 들면 블랙스완급,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터졌을 때는 241선으로 수렴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컨센서스도 지금 좋게 잡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게 더 컨센서스 대비 증권사들에서 내놓는 이 컨센서스를 내년 실적은 더 크게 상향을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추세가 61선과 121선에 수렴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 쪽은 아무래도 2분기 때 굉장히 강세를 조금 달려왔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 주춤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춤을 한다는 것이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기보다는 61선이 차근하게 올라오는 이게 화면에 보시는 차트에서 이 노란색 선이 61선입니다. 이 61선에 조금 올라오는 동안 옆자리를 기는 이런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4분기에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순서가 있을 겁니다. 올해 1분기 때도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장비가 올라가고 소재 부품이 올라가고 기판, 그죠? 유리 기판 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올라가듯이 이런 부분들이 다시 3분기 때 동일하게 이게 순환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변압기 쪽은 2분기 때 퍼포먼스가 보였고 3분기 때는 주춤하더라도 4분기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조금 단기적으로 받고 나는 비중에 조금 부담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옆자리를 기는 동안에 본전 가격은 조금씩 터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전 가격에 터치를 했었을 때는 비중을 조금 절반으로 축소를 해놓고 나머지 비중을 조금 4분기까지 끌고 가면서 25만 원을 조금 돌파하는 것을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지금 전력 그리고 변압기 쪽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61선 또 121선 잘 수렴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32,500원에 10%입니다. 네, 한화 저 솔루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관계로.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네. 궁금하신 네, 거죠? 네. 한화솔루션 32,5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적절할 때 시청자님께서 연락을 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네. 상담 드릴 때 가격이 내려가면 한번 전화 다시 하라 그랬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잘 주셨어요. 추가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통화했습니다. 예, 좀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21선 대비 마이너스 15% 구간, 그러니까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오늘 태양광 그 원전의 대규모 이제 원전에 필적하는 태양광 시설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투자 발표가 네.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AI 관련 모멘텀 해서요, 이 에너지 관련 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화면을 좀 잘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네, 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아마 이제 가격 조정은 긴 그림에서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241선, 1년 평균선이에요. 1년 평균선을 21선이 조금 돌파를 하는 구간부터 저는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바닥을 확실히 조금 잡아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쯤에서는 동일 비중 10%를 좀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선 전력망 이야기를 제가 앞선 이제 시청자님 상담을 드릴 때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4분기까지 조금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주가가 4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 종목을 전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반기 때 강력한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 종목들, 원전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된다. 팔로우업 하면서 이제 잘 좀 매수 자리가 나오면 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절한 시기에 잘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목표 주가를 4분기까지 보셔서 4만 원 위로 한번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침 딱 시기 적절하게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평단 낮추셔서 목표가 4만 원까지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예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3,000원에 비중은 30%. 63,000원에 30%요. 예. 이 종목이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 굉장히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할 때 매수를 맞습니다.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사실 이제 대왕고래 테마 네.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서 저한테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실 답변 드리기가 되게 깔끔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불확실성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추가적인 또 검증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로 시추가 될지는 또 내년 3월은 저는 돼야지 사실 확정이 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대응 방법을 조금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한 지난주 정도쯤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문의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 가격을 21선을 조금 잡아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주황선, 지금 최근에는 이탈이 나왔는데요. 이 주황선이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이 깨지면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뉴스가 6월 초부터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20일 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올라왔었던 이 평균 가격을 깨고 내려갈 때는 보통 이렇게 투매가 나오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은 거는 오늘 저가 지점인 만약에 44,000원 정도를 만약에 다시 한번 깨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4만 원까지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해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44,000원을 만약에 이탈하는 경우가 왔었을 때는 절반을 조금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보시기보다는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명확하게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제가 이야기를 상당히 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수익을 다른 쪽에서 챙겨다가 수익이 만약에 다른 쪽에서 발생을 했으면 그 발생이 된 수익만큼 나머지 비중도 조금 잘라가자라는 좀 전략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44,000원이 깨지지 않고 다시 이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21선이 반대로 저항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지금 오늘 기준으로 21선을 보게 되면은 51,700원인데 아마 내일은 51,00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51,000원, 5만 원 이 지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를 다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매도를 좀 손절 매도를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모르는 어떤 변수의 이슈가 떠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본전가에 왔었을 때는 좀 전량 정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정리를 하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종목들을 잘 거래를 하셔서 주역 종목들을 잘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 놓고 그 발생된 수익만큼 조금씩 잘라 나가자라는 좀 최선의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시청자님? 예, 아니 64,000원을 깨면 어떻게 하라고요? 44,000원이 깨졌을 때 혹은 44,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21선을 터치를 했을 때는 절반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절반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뜨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우선 절반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호재가 안 뜨고 계속 흐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머지 확보된 비중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낸 만큼 이 나머지 비중은 조금 잘라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45,000원 깨면 반 팔으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될 보시는 것이 되게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내려와요? 많이 내려와요. 44,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4만 원까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모멘텀으로 올라왔었던 중심선을 깼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그럼 같습니다. 4만 원 깨면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을 확보를 해놓으시고 확보된 비중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나머지 이제 비중까지 조금 잘라가자라는 의견으로 제가 마무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좀 손절로 정리를 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44,000원 선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들, 픽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잘 살펴보셔서 포트폴리오 정리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본누 본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00원에 20%. 4,200원에 20%요. 네. 아, 이 종목이 뭐 6월 달에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밀렸는데 참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점 제일 지금도 궁금하실까요? 손절을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팔아야 되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사야 되나, 이게 좀 알고 싶네요.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 위에서 강세를 보이실 때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런 좀 배경을 조금 아시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분기 때 화장품 업종이 되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1분기 때 이제 K 화장품, 한국 화장품의 수출 추이가요.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수치를 해도 포함을 하든 제외를 한 수치든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수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할 화장품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21선을 이탈을 하고 계속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실적 기대를 감으로 올랐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2분기, 3분기, 4분기 화장품 실적은 다시 둔화로 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조금 내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탄력을 받아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60일선에 또 지금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60일선에서 아마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어봤자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듯한 좀 옆자리를 기는 그림들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언제쯤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라고 한다면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왔었을 때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올해는 또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도 같이 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저는 무난하게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본전 위치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3분기 안으로도 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에서 큰 수익을 노려보기보다는 사실 본전 위치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차라리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에만 비중이 2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를 조금 목표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잘 대응해 보시길 제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주 본느 지금 2분기 실적이 일단 찍혀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반등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때까지는 좀 버티면서 우리 전문가님 의견도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들어와서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솔루션 지금 1055원에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HB솔루션 1055원 그리고 10%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볼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3%가 넘게 밀린 HB솔루션 지금 좀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네. 우선 그 HB솔루션 같은 경우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좋은데 저는 사실상 이게 낼 수 있는 실적 대비 퍼포먼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이패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애플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아이폰 16에 뭐가 탑재가 되냐면 챗 GPT가 탑재가 됩니다. 오픈 AI와 협력을 굉장히 하기 힘든데 네. 애플은 쉽게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플과 누구도 손을 잡고 싶을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관련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최초로 이제 아무래도 그 AI를 탑재해서 나온 폰이잖아요. 특히 애플은 이게 조금 제가 이야기 이렇게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과 다르게 네.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애플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AI를 탑재한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교체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HB솔루션보다 아이폰 관련 종목들도 조금 좋은 종목들을 은근히 좀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우선 지금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조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시게 되면 이 주황선이 21선입니다. 지금 보면은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추세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추세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됐었을 때는 또 크게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 가격은 21선을 조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다음 라운드 피겨 지점인 11,000원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지금 애플 수혜주 관련해서 아이폰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응 전략 맞춰서 잘 대응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한 가지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원에 30%요. 22만 원에 30%.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우리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더 추가로 더 사도 되는지요? 추가 매수를 더 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추가 매수 더 해볼까요? 저는 추가 매수를 사실 권장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뭐 차트적인 설명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네이버 쪽에서 조금 시세가 조금 부각되기는 사실 조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청자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이 두 업종이 언제 지금 바닥을 정확하게 잡고 추세가 상승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조금 감히 한번 예측을 좀 해보자면 2026년, 2027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지점에서야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전히 조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고평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하이퍼클로바나 이런 AI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중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지금 보유한 종목을, 이 네이버에 대한 그 보유한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다만 그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다른 업종에서 조금 수익을 내면은 수익을 낸 만큼 오히려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고 나중에 2025년, 26년이 됐었을 때 바닥이 확실하게 조금 잡히는 상황에서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늘려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조금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들 좀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 기대되는 종목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무료 교육까지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박성재 전문가님의 전략도 만나보시고 또 내일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비법까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전문가님께서 또 어떻게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가 리뷰 시간에서 살짝 또 언급을 드렸지만 코아시아 지금 누적 수익률 11% 두 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전략으로 이런 종목을 잡으셨을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전략은 스마트머니 기법 전략입니다.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로 뉴스 전에 이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계속해서 매일마다 증명을 잘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주도주들, 모든 상승 종목들을 다 스마트머니가 잡아내진 못하겠지만 이 강하게 올라갔었던 주도주들은 앞에 스마트머니가 포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 기법을 잘 배워 놓으시면은 정말로 이 계좌를 우상향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우리도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자. 이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우리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를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전략이고요. 이 상황들,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하는 경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오른 종목들의 저점에서 어떤 유형의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매수를 하는 기법이고요. 이 기법에는요,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패턴식 기법 대비해서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의 저점 매수와 같이 우리도 보고 매수를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와 재료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를 직접 해서 이미 시장에 제공이 되어 있는 정보와 재료를 분석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되는, 그죠?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오판하는 경우, 모멘텀이 짧은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모멘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주포들의 사전 선침매가 나올 때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기법 포인트를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이때를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이 캔들이 하나 있고요. 이날 포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포착이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3가지 방법, 그리고 제가 항상 관심주로 소개해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방식, 4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4번째 방식은 제가 구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저가의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일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수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자, 시작일이에요. 자, 시작을 했으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작을 했으면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작한 지점의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포착일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한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럼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착 당일 고점 지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제가 항상 관심주로 들고 나올 때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시작을 했으면은 주가가 길게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이 시작했었던 이날 매집 물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캔들이 커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집의 구간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대로 보통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매집 상황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방법, 이 4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실도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 종목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러면은 비중을 계속 늘립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게 되죠.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빨간불, 계좌에 빨간불이 조금만 나오게 돼도 바로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안 좋은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손절 추세선 이탈해봤자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손실 짧게 나오고요. 근데 수익이 날 때는요, 주포들의 저점 매입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다음 주부터는 이 대표 예시 종목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 예시 종목은 바로 실리콘2입니다. 실비디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 화장품 대장주죠. 어떤 뉴스가 떴냐면 5월 9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거의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2년도 총 실적 매출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그 총 실적의 절반 정도가 바로 분기 실적 안에 찝혀 버렸습니다. 굉장히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포들은 내부자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실적을 누가 집계를 할까요? 회사에서 집계를 하죠. 즉 내부 관계자들이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주포를 내부 관계자들하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들일 수도 있고요.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지만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실적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발표일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날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신호는 2월 21일 이날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매집의 시작일이죠.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스마트 머니신호 포착일부터 이 실적 발표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월 21일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400%가 넘는 시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신호 정말 좋습니다. 뉴스가 뜨기 전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꼭 이 신호를 받아가서 등록을 하셔야겠죠.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기법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다 제공드리고 있어요. 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좇는 스마트 머니 기법.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알고 미리 매수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박성대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화면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무료 교육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코아시아 지금 뭐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또 굉장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제2의 코아시아 이런 또 강력한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오셈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반도체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이제 레드햇이 인증을 한 이 CXL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달 업계 최초로 CMM-D 제품의 레드햇 인증에 성공을 하면서 이 CMM-D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최신 CXL 확장 메모리 디바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XL 제품 인증을 내부에서 자체 완료를 한 후에 레드햇 등록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어서 신속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CXL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인 모멘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왜 네오셈을 주목을 해봐야 되냐? 바로 이렇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요. 고객사를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SK하이닉스, 도시바, 화웨이 등을 주요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스토리지 확대 등으로 SSD 테스터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23년도 결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CXL을 포함해서 여러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도에 CXL 1.1 D램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선점 효과.
상용화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관련해가지고 CXL 모멘텀에서 대장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SD 테스터 쪽에서 매출액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매출액을 곱하기 4. 분기로 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년 대비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합계로 봐도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특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HBM 테스팅이 지금 삼성전자의 HBM 테스팅이 엔비디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젠슨항 입장에서는요. 이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증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설이 돌자 젠슨항이 직접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급을 또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가격 협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HBM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경쟁사들이 등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 테스트에 대한 전망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6월 5일에 포착이 됐고요.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이날 거래량 없어요. 이전에는 거래량 없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포착 매집 그리고 급등을 앞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이야기를 드리자면 매수가는 내일 시가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지 업종은 좀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자료를 이게 어디 자료를 가져왔냐면 제가 한국 IR 협의회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차 전지 업종이 우리가 올해 기대했었던 것만큼 성장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성장성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작년 강세에 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공모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동사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었던 거 대비해서 외형 성장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IR 협의회에 따르면 노진금융업계 1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여러 이제 방면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 성장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테슬라가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닙니다. 근데 전년도 인도량 발표가 나왔을 때는 쇼크를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잘 나왔다. 성장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업종의 분위기를 지금 괜찮게 끌어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주봉 차트와 상장 정보 일정을 가지고 왔어요. 공모 가격이 17,000원이고요. 이 17,000원에 제가 이렇게 가로로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공모 가격이 한번 크게 상장일 이후에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탈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이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는 주봉상 종가 구간이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돌파를 하다가도 다시 조정이 나오죠. 이 구간은 저항선이 됩니다. 근데 한번 제가 다시 지우고 보여드리면 주봉상 이렇게 한번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17,000원, 이 공모 가격까지는 조금 매집의 의향을 보여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주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반등이 이번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17,000원까지 조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6월 26일 이날입니다. 이날 포착이 된 거예요. 이날 6월 26일에 포착이 됐는데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이후부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포착 매집 그리고 이제 급등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내일 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머니 기법 관심주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어느 누구보다도 또 전략 많이 가지고 계신 박성재 전문가님이신데요. 지금 CXL 관련주로 네오셈 짚어주셨고요. 지금 또 테슬라 인도량 또 예상치 상회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박성재 전문가님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재 전문가님의 전략 공부하실 수 있는 비법 무료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